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다이어리와 노트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와서 2024년도 다이어리 소개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대학이 4월에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회사들도 4월부터 그 해를 시작하는 그런 4월이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어리들도 1월 시작 다이어리도 있는가 하면 이제 4월에 시작하는 다이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기가 이제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다이어리라든지 플래너가 4월 시작, 3월 마무리로 이제 정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3월이 딱 이제 이 한 해의 다이어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세팅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약간 다이어리 관련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감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적절한 시간이긴 해서 요쯤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새로운 다이어리를 시작하셨고 2024년을 또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딱 요게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마느냐 또 다이어리 기록이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나 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억지로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올해의 다이어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 6권 정도의 노트를 제가 두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뽑아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전부 다 소개는 못할 것 같고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노트나 바인더들도 있고 새롭게 좀 구성을 바꾼 아이들도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조금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또 메인의 역할을 하는 것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차차 기회가 될 때 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요거는 잘 그 이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3년 일기를 지금 2권에 나눠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능률수첩 놀티라고 하는 아이인데 원래는 제가 이 가죽 버전 말고 좀 저렴이 버전을 좀 사용을 하다가 정착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작년부터 요 가죽 버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꾸 예고편을 막 날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플로터 다이어리고요. 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바인더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이 안에는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를 제가 계속해서 메인 다이어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올해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메인 다이어리로 사용하던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를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가지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긴 지금 프랭클린 플래너 컴팩 사이즈 혹은 플로터 이제 바이블 사이즈로 나온 친구죠. 이게 우리나라 해외 기준으로 하면 퍼스널 사이즈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즈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
한 적이 있었죠. 80 다이어리, 좀 희한한 규격이긴 한데, 네, 특이한 규격의 80 다이어리와 그 다음에 A5 사이즈의 플로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은 이쪽이 플래너이고요. 이쪽이 저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계속 사용할 때는 메인 다이어리, 그러니까 메인 좀 섞여 있었죠. 네, 그 플래너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기도 기록하고 개인적인 부분들도 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으겠다라는 의지로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그걸 나누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도 바빴지만 올해는 정말 많은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커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언가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사이즈를 키워서 메인 플래너를 A5 사이즈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무 개인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개인의 투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옮겨 적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영역, 업무 영역, 어쨌든 그런 계획, 플래닝에 관한 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일기라든지 개인의 저의 이제 뭐 어떤 뭐 수면 패턴이라든지 몸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널 형식으로 남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영상을 몇 개 찍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메인 플래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메인 플래너는 뭐 얘가 있긴 하지만 이 친구가 메인입니다. A5 사이즈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들고 다니는, 하지만 플래닝의 역할을 하는, 보조하는 역할이 될 건데요. 먼저 메인이 되는 A5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이제 A5 사이즈는 플로터입니다. 저는 이제 A5 사이즈 플로터가 지금 한 3권 정도 있죠. 전에 이제 플로터 관련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푸에블로 가죽으로 카멜 색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죠. 플로터에서는 공식적으로 베이지 색깔,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색깔,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해서 3권을 가지고 있고요. A5 사이즈에서는 저는 플로터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스템 다이어리, 60 다이어리에 정착을 하게 해준 친구예요. 이 시스템 다이어리에 대해서 사실은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플로터 다이어리, 특히 A5 사이즈는 굉장히 노트 감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링도 그렇게 크게 걸거치지 않고. 그래서 업무 노트로 되게 오랫동안 사용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메인 플래너로 쓰기 때문에 다시 이제 3월 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플로터, 요거는 액세서리니까 이렇게 끼워 놨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이게 업무적인 부분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튜터를 맡고 있는 학생들 리스트라든지 뭐 성적 관련이라든지 약간 물론 업무 노트에 처를 해두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기본 정보들 같은 걸 좀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트 매니저죠. 플로터에서 나온 여기에다 이제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학교 학사 일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기 이제 올해 게 나와가지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작년 거 3월까지, 그 다음에 올해 4월부터 이제 연간 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A5 사이즈의 가장 좋은 점은 이거죠. A4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그냥 바인딩만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요. 사실 반 접으면 여기가 겹치기는 하는데 그 여백을 보통 여백으로 해서 프린트를 하면 여백 부분을 자르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인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게 기본 정보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에 제가 A5 바인더 사용하는 것 중에 업무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시켜 드렸던 것 중에 링 두께가 15mm인 게 있어요. 이게 플로터가 11mm고 그게 이제 15mm인데 15mm만 돼도 굉장히 또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로터 이 11mm로 감당이 안 되게 되면 이제 15mm로 좀 옮겨서 그 바인더에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게 약간 조금 변동을 두면서 사용을 할 건데 어쨌든 메인은 A5 사이즈로 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A5 사이즈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쾌적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그 크기 호환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A5는 속지도 용지 자체도 A5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4 사이즈를 접어서 사용한다거나 잘라서 사용한다거나 그대로 뭔가 스크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적인 서류와의 그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합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펜홀더가 있고요. 펜은 제가 이 친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캠리스 제품이고요. 파일럿에서 나온 캠리스 만년필이고요. 아시다시피 노크식입니다. 네, 노크를 해서 나올 수 있고 이 친구는 그 놀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요 회사죠. 능률수첩이랑 파일럿이랑 그다음에 나가사와 문구 점 세 군데에서 콜라보를 해서 내놓은 제품이고요. 그때 한정으로 제가 예전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애용해서 쓰던 캠리스 매트 블랙이 사망 아닌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못 쓰고 있다가 이 친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365 자루가 생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각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기는 안 비칠 수도 있는데 네, 111번입니다. 좀 그래도 뭔가 약간 의미 있는 숫자 같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365 중에 1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애용해서 쓰고 싶은데 또 이게 안 쓰면 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좀 써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도 해서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이 친구는 EF 촉으로만 나왔습니다. 이 능률수첩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6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있는데 네, 요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금장 있고 닙도 금장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능률수첩 요 종이에 굉장히 잘 맞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어쨌든 네, 만년필 내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 친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5 사이즈라서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두꺼운 립으로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큰 데다 쓰니까 더 작게 글씨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제가 쓰는 속지가 그 칸이 조금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속지는 프랭클린 플래너입니다. 네, 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프랭클린 플래너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클래식 사이즈, 그 다음에 컴팩 사이즈가 요 사이즈죠. 네, 요 사이즈가 컴팩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네로 사이즈가 아니고 CEO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CEO 사이즈가 없고 포켓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포켓 사이즈는 아마 미국에서도 포켓 사이즈는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클래식, 컴팩, 포켓 사이즈가 있고요. 포켓 사이즈를 제가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클래식 사이즈가 보통 A5 사이즈잖아요. 근데 프랭클린 플래너가 그 독자 규격이라서 좀 호환성이 있는 건 사실 컴팩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클래식 사이즈를 사시면 이게 60이 아니라 70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7개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 크기는 같지만 이 링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혹가다 여기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 붙여가지고 다시 뚫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데일리로 막 쓰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다 넣은 건 이 바인더형으로 나온 프랭클린 플래너 말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렇게 제본형으로 나오는 거 있죠. 뭐 32절 무슨 뭐 64절 뭐 이런 식으로 그 노트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본도 있습니다. 오거나이저라고 해가지고 노트 형식으로 나오는 다이어리가 있어서 A5 사이즈, B6 사이즈, 그 다음에 A6 사이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약간 위클리는 슬림형으로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저는 A5 사이즈를 사서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분해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늘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 제본형이 쓸만한가?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싶어가지고 사실은 테스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 다이어리가 철이 지나면 막 할인을 해요. 한국도 할인율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이제 문구점을 이제 그 시즌이 지나서 슬슬 가면 뭐 20% 할인, 40% 할인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분해도 할 거고 뭐 표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좀 전시용으로 내놨던 것도 사실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구입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40% 할인으로 붙어 있는 걸 이제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고요. 분해를 해서 써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다 라고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지금 앞에 이제 그 먼슬리가 이런 식인데 이 먼슬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제가 먼슬리는 그 플로터 먼슬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 여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플로터 먼슬리가 정말 여백을 거의 두지 않게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두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플로터 속지인 DP 용지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A5 사이즈에 가장 좋아하는 리필 종이라고 한다면 저는 A5 사이즈의 플로터 먼슬리를 가장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리필인데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오거나이저에 대부분 그 바인더에 들어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소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먼슬리 플랜, 특히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즈니스, 프라이빗 나눠서 구성이 돼 있는 그 한 달에 이 태스크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골과 태스크를 나눠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나눠서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 나름 굉장히 괜찮게 쓰고 있어서 지금 플로터 먼슬리가 아닌 네, 그 안에 들어있던 먼슬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마킹을 해 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구글 캘린더든 그 다음에 다이어리든 어떤 영역에서도 같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옛날 옛적에 지분대초 그 영상을 올렸을 때도 아마 제가 영역 구분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 관련 아니면 저의 이제 학업 관련.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요렇게 정착을 한 게 박사과정 그 대학원 시절부터 해오던 거였기 때문에 파란색은 그렇게 저에게 연구, 공부도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영역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로그를 기록할 때에도 뭐 슬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을 자는 그냥 수면 패턴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초록색으로 주로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슬리에 지금 초록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한 거는 개인적인 영역인 거고요.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신앙 관련된 것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뭐 어쨌든 같은 색이긴 하지만 제 안에서 구분이 되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는 않고요. 이게 3색 이상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세 가지 색깔 안에서 기록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멀티펜을 그래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3색과 검정색, 4색이 들어가고, 뭐 거기 이제 샤프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5개 심이 들어가는 멀티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먼슬리를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일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3월만 지금 한 달치만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그 프랭클린 플래너 바인더에서 위클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게 보통 그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에서도 매직 비즈니스 영역이랑 프라이빗 영역이랑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뒤쪽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록을 한 걸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눠 놨죠. 근데 이거 뭐 제가 하도 이제 맞추기가 절반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나눠놔서 여기는 비즈니스 영역, 여기는 프라이빗한 영역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눠서 미리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위클리 컴퍼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프랭클린 플래너의 이렇게 디바이더처럼 끼워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이제 각 위클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오거나이저도 사용할 수 있다. 형식이 다를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Q2 영역 있죠.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약간 그 프랭클린 플래너가 4분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슬로건처럼 나오잖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소중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뭐 A1, A2, 막 B2 막 이런 식으로 막 설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무시해서 쓰고 있는 편이고 뭐 중요한 거면 빨간 줄 쳐놓든지 별표를 해놔서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돼. 급한 거야. 라는 식으로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Q2 영역이 뭐냐면 그 4분면 중에서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는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오늘 급박하게 끝내야 되는 일은 아닌데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내 오늘 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Q2 영역이 되어 있는 리필 종류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종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애용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거나이저에는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늘 매일의 루틴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적어 놓고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 헤비 트래커여도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프라이빗 영역을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쓸 게 많잖아요. 비어있는 날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리가 넓으니까 자꾸 더 쓰게 돼. 그리고 이게 약간 제가 그 프랭클린 플래너 하루 2페이지를 사용하다가 얘로 쓰면서 조금 얘는 하루 한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하루 한 페이지에 요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렇게 쓰면서 좋은 점이 뭐였냐면 약간 여기에 그 스케줄링을 하면서 로그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끌어와서 메모로 쓰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2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태스크와 이 스케줄이 있고요. 이쪽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메모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련 내용을 끌어와서 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으로도 프라이빗한 영역으로도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쓰는 패턴에서는 되게 쾌적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A5 쓸만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달치를 끼워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메모
같은 애들을 조금 네, 지금 이거 보여드릴 수가 있는 네. 뭐 이 정도면 네 메모를 막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계속 그 업무 노트 같은 데서 쓰던 것들을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노트 뭐 이거는 예 남아있는 A4, A5 리필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없으면 뭐 A5 용지 내지는 A4 반 잘라서 그냥 바인딩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프리노트를 쓰고 있고요. 일단은 뭐 무리가 없는 한에서 지금 리필을 넣어 놨는데요. 뭐 이게 이제 더 많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조금 링 크기가 큰 바인드로 옮겨가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앞에 이제 이거는 굳이 넣어 다니지 않아도 돼라는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장년분이라나 이런 것들은 좀 빼서 예,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이 업무용으로만 쓰다가 뒤에는 이제 제가 이 다이어리 어떻게 쓸까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메인 플래너, 메인 저널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했던 것들을 계획을 짰던 것들을 이제 메모했던 종이고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F닙이에요. 좀 두꺼운. 프리노트는 좀 크게 쓰는 연습을 좀 하려고 제가 글씨를 자꾸 작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플래너 쪽은 플래너 쪽은 이렇게 이제 작은 글씨로 쓰면서 조금 내용을 작은 펜을 쓰니까 조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칸이 좁다 보니까 저절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왜 맨날 이런 비싼 가죽을 써야 돼? 왜 늘 이렇게 종이를 막 가려 써야 돼? 만년필을 굳이 써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싫어하는 일이거나 하기가 귀찮거나 무언가 조금 약간 미루고 싶거나 할 때는 저는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종이, 좋아하는 펜, 좋아하는 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쓰는 필감 내지는 글씨를 쓰고 싶어 이런 느낌 때문에라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태스크를 완료 표시를 할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업무 노트 내지는 뭐 스터디 노트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 제가 좋아하는 종이를 일부러 구성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월부터 다시 이제 바꿔서 쓰고 있는 이 A5의 체제가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고요. 그 덕분에 신학기를 준비를 하면서 아주 꾸역꾸역 일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3개월 지났는데 이제 3월이 끝나가는데 한번 이제 한 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한번 점검 같이 해보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같이 또 세팅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